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건동대학교 지리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대헌 교수라고 합니다. 주로 인문지리 혹은 지리정보기술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한 해안 침식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토대로 우리 야외 조사와 관련 활동에 있어서 이 지리정보기술을 써서 다양한 체험을 흥미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고요. 오른쪽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해안 침식 현장에 가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건 그 조사 활동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요. 과거 해안선과 현재 해안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모습을 비교해서 지도로 그려놓은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해안 침식 모니터링을 위해서 지리정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요. 주로는 GNSS, 대표를 보통 우리가 GPS라고 알고 있습니다. GNSS 기반의 도구를, 앱으로 되어 있는 도구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 기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먼저 지리정보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지리정보 시스템 혹은 GIS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원격 탐사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위성 항법 시스템 혹은 GNSS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GIS 혹은 지리정보 시스템은 우리 데스크탑 PC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위성사진과 같은 지리정보를 저장, 시각화, 분석해주는 이런 정보 기술을 말합니다. 원격 탐사는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건 드론이죠. 혹은 항공기, 혹은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이제 원격에서 사진 같은 지리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정보 기술을 말하고요. 위성 항법 시스템은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수신기의 평면 혹은 높이 이와 같은 3차원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 기술을 말하고 대표로 우리가 GPS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정보 기술이 해안 침식을 탐구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크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일 거고요. 현장에서는 아마 주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장에서 해안 침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이 전체 과정에 지리정보 기술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로 해보려고 하는 건 이 스마트폰, GPS 수신기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해안선의 경계를 이렇게 지도로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혹은 드론이나 뭐 카메라, 360도 카메라 같은 걸 써서 해안의 실제 경관의 모습을 촬영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백사장이라고 하는데요. 해변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면적은 뭐, 그 다음에 경사도는 얼마나 급한지, 그런 것도 아마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등 이미 과거에 촬영했던 그런 사진을 이용해서 살펴보면 옛날 해안선의 경계가 어디까지였다라고 하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현재의 해안선과 비교하면 변화를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의 폭이 줄었는지, 면적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은 드론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건 GPS를 이용해서 해안의 경계선이 어디다라고 하는 걸 자료를 수집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과거의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해안선의 경계가 어디다 혹은 이 백사장의 폭이 얼마나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건 2017년, 18년 18년에 현장에 나가서 해안선의 경계를 이렇게 측정해보고 그 결과를 현재의 해안선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면적은 어떻게 됐는지 거리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의 선배들이 실제 분석을 해본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혹은 실내에서 이 지리정보 기술을 써서 해안 침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가 이제 지리적인 정보이니까 조금 더 지리적인 의미가 있게 자료를 수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아마 대체로는 이렇게 하실 텐데 위치 태그를 하셔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하면 나중에 사진 촬영 위치를 알아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GPS 맵 카메라와 같은 앱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있고 아이폰용도 있습니다. 이런 앱을 쓰게 되면 사진을 촬영할 때 지도상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도가 사진에 함께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진을 볼 때 요 위치가 어디였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 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그 구글의 스트리트 뷰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런 앱을 쓰면 360도 사진을 이제 촬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주로 해볼 건 두 번째, 현장에서의 위치 정보 기록일 텐데 스마트폰의 GPS 신호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를 점으로 찍거나 아니면 이게 해안선처럼 선을 혹은 경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쭉 걸어가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니까 그걸 이제 뭐 경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는 앱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인풋이라고 하는 이름의 앱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드로이드, iOS 둘 다 있고요. 실내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하고 혹은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고 혹은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도구들도 있겠지만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 같은 걸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해안선과 현재 해안선의 비교를 해본다거나 길이나 면적이 어떻게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도 우리는 구글 어스를 주로 써볼 것 같은데 이런 도구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도구들 중에 현장에서 우리가 쓸 도구 인풋이라고 하는 앱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라고 하는 앱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GPS 신호를 이용해서 점이나 선 뭐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집한 자료는 폰에 임시 저장되었다가 내가 동기화라고 하는 걸 누르면 서버에 업로드돼서 공유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건 안드로이드, 오른쪽 건 아이폰용입니다. 미리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이 인풋이라고 하는 앱에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프로젝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여기에 있는 주소로 가시거나 아니면 앱에 그 로그인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원 가입을 해야 우리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풋 앱에 우리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앱에 프로젝트에 함께 하려면 회원 가입이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오션 케어라고 미리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요 주소로 가셔가지고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뭐 이메일 등의 메시지로 이 링크가 가면 그걸 연결하셔도 되고요. 여기 QR 코드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이 오션 케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링크 주소, 요 주소를 클릭하셔가지고 회원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링크를 여시면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이 그림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 그 링크를 열었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먼저 본인 계정으로 인풋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인풋 앱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아마 그 프로젝트 오션 케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액세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참가 신청이 되고요. 관리자가 승인을 하면 본인의 앱에 프로젝트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공유 프로젝트 목록에 오션 케어라고 하는 이름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이제 앱을 이제 여셔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왼쪽 화면은 앱을 처음 열었을 때 화면이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이 있죠. 로그인을 눌러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아래에 홈 내 프로젝트 공유 탐색, 내 프로젝트 말고 공유, 제가 이게 가입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 프로젝트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공유 프로젝트로 가시면 오션 케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고 다운로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다운로드 진행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아마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되면 끝이 나는 건데 다운로드 아이콘이 이제 사라졌죠. 내 폰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들이 다 다운로드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이걸 딱 클릭하고 가시면 이제 다음부터는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풋 앱을 이용해서 현장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앱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정보를 새로 추가해서 입력할 수 있고요. 혹은 입력된 정보, 기존에 뭐 점을 찍었거나 이렇게 해서 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그 점의 속성, 예를 들어서 입력자가 누구고 뭐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입력한 그런 내용을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속성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요. 위치 포인트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위치가 잘못 찍어가지고 옮겨야 될 때 그 위치를 옮기거나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삭제를 하고 새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쭉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실내로 오셔서 아마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버하고 통신을 하게 되고 이제 소위 데이터를 이제 소진하기 때문에 입력된 정보를 이제 서버로 동기화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 현장에서의 조사 결과가 서버로 취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